자,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한식대가 이종희 선생님에게 추석 명절 요리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이 평소에도 자주 해먹는 게 나물이긴 하지만 네. 이 나물, 명절상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될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 추석 준비로 나물 파는 데도 굉장히 많이 아주 인기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던데요. 저는 오늘 고사리 나물, 그다음에 또 느타리 버섯, 그리고 시금치 나물로 추석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세 가지 삼색 나물 명절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이 나물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맛내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 나물 제대로 맛내는 법, 한식대가 이종희 선생님에게 한번 그 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색 나물 배워볼 건데요. 네. 어찌나 이 맛내는 게 쉽지가 않은지 오늘 딱 삼색 나물만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하시면은 나물 좀 제대로 하는데라는 말씀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고사리, 시금치, 느타리 버섯인데 네. 보통은 느타리 버섯 안 쓰고 도라지 나물을 많이 쓰지요. 예, 네. 그런가 봐요. 예,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삼색이 그런데 아이들이 도라지 나물을 쌉싸름해서 많이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도라지를 쓰시고 저는 오늘 요즘에 또 가을 하면 또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네. 느타리 버섯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우선 고사리 나물, 나물 중에서 가장 좀 대표 주자잖아요. 대표 주자죠. 네, 그래서 고사리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지금 나물에 고사리가 빠질 수 없지요. 그래서 고사리는 지금 보시면 고사리가 굉장히 부드럽지요. 네. 이거는 불린 고사리예요. 이 고사리는 이제 말린 거기 때문에 네. 삶아서 불려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사실 굉장히 바쁘잖아요. 특히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마트에서 파니까 그래서 불린 거예요. 부드럽지요. 이게 보시면 끝부분이 조금 약간 질긴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나물은 예전에 그 도라지도 그렇고 시금치도 안 자르고 사실 길게 했어요. 근데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이거 드시려면 이렇게 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 이렇게 3등분 정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의 이렇게. 길이감은 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그냥 나물로 안 하고요. 네.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만 빼서 살짝 데칠 거예요. 왜냐하면 데쳐서 파는 것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데쳐서 불려서 파는 건데 이제 그냥 이렇게 놓고 팔다 보면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약간 좀 냄새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쓰셔도 되지만 저는 소금을 좀 약간 쓰거든요. 그래서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지금 소금을 넣고요. 네. 이거 채 받친 상태로 살짝 넣었다가 빼는 네네, 거구나. 왜냐면 오래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살짝. 식으로. 네. 저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오래 데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데쳐서 그냥 넣었다가 바로 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시간이 걸릴까 봐서는 네, 한 뜨거운 10초, 물에 15초. 네네, 그냥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번 끼얹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데쳐서 찬물에 넣어서 네. 네, 가볍게 한 번만 이렇게 헹궈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좀 빼놓으신 다음에 양념에 무치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고사리에 들어가는 이제 양념이요. 국간장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간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국간장 들어가고요. 여기에 파 다진 거,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네.
그리고 깨소금, 그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양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나물은 손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잘 조물조물 양념했느냐에 따라서 나물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재료 가지고 해도 이 맛이 다 달라지는 이유가 이거를 골고루 다 이렇게 양념을 해야 되고요. 특히 고사리 나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념을 해서 볶아야지 볶으면서 양념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양념이 잘 이렇게 배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양념이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고기를 넣어서 같이 함께 볶아주면 깊은 맛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나중에 고사리나물 볶을 때 좀 이렇게 육수 같은 것도 넣어서 좀 볶잖아요. 아. 근데 고기 들어가면 육수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그러네요. 물을 넣어서 해주면 되니까 예. 훨씬 더 맛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기를 양념할 텐데요. 소고기 갈은 겁니다. 간 소고기가 지금 한 50g 정도. 왜냐면 나물이 주인공이라서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고사리 나물 할 때는 국간장 양념했잖아요. 네. 이거는 양조간장을 넣으셔야 됩니다. 양조간장. 불고기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예. 설탕 약간 들어가고요. 마늘 약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깨소금. 네. 그리고 참기름 약간 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양념을 합니다. 네. 이제 볶아 보도록 할까요? 네. 식용유를 좀 넣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고사리 나물 할 때는 참기름을 넣어서 나물을 양념을 했는데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할 때도 들기름 하시고 네. 볶을 때에 참기름 좋아하시는 분은 식용유에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용유에 들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넣는데 참기름만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들기름 대신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넣습니다. 이게 발연점 낮아서 들기름으로 뭐 볶는 거 네.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식용유를 섞으면 발연점도 같이 좀 맞아요. 올라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고기를 고기 먼저 먼저. 볶아요. 네. 고기를 안 넣으시는 분들은 양념해 놓은 거 그냥 넣어서 볶으시면 되고요. 네, 고기를 넣으시는 분은 고기가 이렇게 좀 익으면 고사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양념해 놓은 고사리를 이렇게 고기가 정말 약간 네네.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주인공은 고기가 아니라 오늘 나물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볶아내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볶아야지 돼요. 그래서 볶다가 이제 육수나 물을 조금 넣어서 촉촉하게 부드럽게 볶아주거든요. 네.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서 육수나 물을 이렇게 넣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육수 안 넣고 물 넣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아. 굳이 육수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볶아줘야 고사리가 비린 맛도 없고 간도 충분히 배이고 부드럽게 볶아줘요. 네. 네. 이게 고기가 들어가니까 네. 비빔밥에 적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여기에 제가 한 4분의 1컵 정도 넣는데요. 이렇게 넣어서 부드럽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 물을 중간중간 넣어줘야 네네. 되는군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네. 이 고사리는 살짝 볶아내면요 굉장히 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볶아줘야지 맛있어요. 충분히.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이 뭐죠? 이게 메밀가루예요. 이 메밀가루를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잡냄새도 없애주고 그리고 여기에 수분이 조금 있어도 약간 촉촉하게 서로 엉겨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밀가루를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메밀가루들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메밀가루가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있고 그리고 더 부드럽고요. 고사리 나물이.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깨 토핑을. 네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고사리 나물.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요. 중간중간 고기가 보여서 이게 왠지 자꾸 손이 갈 것 같은 네. 그런 고사리 나물이 맞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우, 윤기가 흐르네요. 네, 이렇게 고사리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금치 나물 준비하셨죠? 네, 시금치 나물은요. 지금 시금치가 그렇게 아주 억세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듬기는 했는데 이제 시금치가 굉장히 연해요. 네. 네. 이거는 이렇게 뿌리 쪽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자르셔야죠. 아, 뿌리만 네, 딱 뿌리만. 잘라주는군요. 네. 왜냐하면 약간 보랏빛 나는 뿌리가 있어서 그것만 이렇게 떼서 지금 이제 시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예전에 우리 네. 할머니 시금치 나물엔 뿌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있는데 잘라놓고 제가 요새 지금 연해서 더 크면 뿌리도 더 길지요. 예. 네, 그래서 뿌리 쪽은 지금 잘라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데쳐 볼 텐데요. 이 시금치도 데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만큼 데쳐야 되는지 시간적으로 여기에 소금은 한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네. 모든 채소나 이런 거 데칠 때 소금이 들어가야 훨씬 더 이제 영양분도 덜 용출이 돼서 좋습니다. 지금 시금치를 줄기가 밑으로 가고 잎 쪽이 위로 오게 제가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잎 쪽은 빨리 숨이 죽고 줄기는 조금 더 시간을 더 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줄기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데칠 때 선생님 이렇게 가득 넣어서 데쳐도 상관이 없나요? 네. 아니면 이왕이면 좀 넓은 냄비를 준비하는 게 좋나요? 근데 이것도 좀 괜찮잖아요. 이렇게. 아, 바로 숨이 네네, 죽는군요. 숨이 죽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20초 정도 오늘 연해서 네.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애들은 참 부드럽고 부드럽죠. 맛있는데 네, 맞습니다. 큰 건 좀 냄새도 나고 네. 질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이제 굵고 그러질 않아요. 아까 그렇게 많았는데 데치니까요. 조그매졌어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찬물에 헹궈 주겠습니다. 이 추석에 나물을 왜 즐겨 먹게 됐을까요? 추석 때는 사실은 1년 내 그 수확한 그 모든 곡식과 채소와 견과류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잘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물 중에 그 삼색나물을 하는 것 중에는 뿌리와 줄기와 잎 재료를 주로 많이 해요. 시금치는 잎이잖아요. 네. 도라지는 뿌리지요. 네. 그리고 고사리는 줄기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균형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네. 거구나. 뿌리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줄기는 그다음에 현재의 우리들. 자손들. 네. 그리고 잎은 이제 미래의 후손들 아. 함께 어우러져서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뿌리, 줄기, 잎. 그렇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깊은 의미가 있네요. 예, 여쭤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끝에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거하는 거죠. 예, 제거하시고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반만 잘라도 절반만. 되겠네요. 제가 요거를 물기를 좀 짜볼 텐데요. 더. 이거를 너무 꼭 짜면 수분이 빠지니까 질겨져요. 또 너무 또 수분을 덜 짜면 양념을 하면 또 국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양념이 다 국물로 빠지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그 대신에 완전히 꼭 우리 왜 두부 물기 짜듯이 네. 그렇게 꼭 뭐 으깰 정도로 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양념에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옛날 방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집에서 담근 집간장, 조선간장으로 간을 하는데요.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국간장을 깔끔하게 넣습니다. 간장. 네. 그리고 여기에 파 다진 거. 네. 나물에는 꼭 들어가네요. 그럼요. 파다지는. 기본이지요. 우리 한국 음식에 뭐 나물뿐만이 아니라 파만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대충 버무리시면 양념이 겉에만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시든 아니면 직접 손으로 하시든 조물조물. 근데 조물조물하면서 이렇게 묻히면서 풀어서 이제 뭉치잖아요. 바락바락까지는 아니죠? 네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조물조물 양념이 잘 네, 배기에 잘 고루고루.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야, 이 시금치 힘 세진다 그래도 절대 안 먹었는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눈 건강에 또 이 시금치 같이 또 좋은 식품이 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칼슘도 충분히 많이 들어져 있어서 아이들, 어르신들 나물 중에서는 이제 시금치 나물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금치 나물도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느타리 네. 버섯 나물 준비하셨습니다. 네. 느타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네, 느타리는 이거는 지금 애느타리 버섯이고요. 네. 조금 더 큰 것도 있잖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밑둥을 이렇게 좀 자르셔야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작은 거는. 네.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좀 찢어 주셔야 돼요. 나물이 너무 굵으면 덜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그대로. 이것도 그냥 양념을 해서 볶으면 예.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렇죠. 이게 쫙 흡수를 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데칠 건데 끓는 물에 넣어서 데쳐도 되지만 네. 그냥 이렇게 끼얹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뜨거운 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 데쳐내시고 시금치도 데쳐내셔도 되고요. 네. 또 뜨거운 물 일부러 안 끓이셨다 그러면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숨만 죽으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기름을 좀 덜 먹기도 하고. 버섯 냄새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그러면 데치는 게 기름을 덜 먹는군요. 그럼요. 안 데쳐주면 이 모든 버섯은 네. 다 굉장히 많이 흡수하잖아요. 물이든 기름이든. 예. 그러면 나중에 너무 그리고 간도 잘 안 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을 부시거나 끓는 물에 넣었다가 한 번만 뒤집어서 그냥 꺼내시면 금방 수분이 쫙 빠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됐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너무 뜨거우면 못 자니까요. 잠시 좀 놔두셨다가 네. 그냥 물기 짜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죠, 물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요. 네. 왜냐면 너무 푹 데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수분만 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왠지 맛있는 물도 덜 빠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먹었네. 네, 이렇게 많이 물을 먹거든요. 그냥 껴지기만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데치거나 이렇게 끓는 물 부어서 수분을 좀 빼주신 다음에 양념물에서 살짝만 볶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좀 굵은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찢어주셔도 찢어주고. 됩니다. 이렇게. 네. 제가 나물을 다 양념을 해서 볶는 이유는 느타리 버섯도 볶다가 양념을 하면 간이 속까지 잘 안 배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념을 해서 볶겠습니다. 버섯은 좀 깨끗하잖아요. 우리 네. 도라지 나물도 나물 해놓으면 빛깔이 깨끗하게 예쁘죠. 나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간은.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넣겠습니다. 네. 소금 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파 다진 거 넣습니다. 네, 파 다진 거 넣으시고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넣으시고요. 참기름 넣으시고요. 참기름.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념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조물조물 네, 볶기 전에 보시면 잘 섞어서 소리가 양념 섞기. 나지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양념이 속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렇게 힘껏 주물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간이 속까지 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와. 볶아보겠습니다. 네. 네, 불 켰으니까 프라이팬이 좀 달궈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름을 좀 넣으시고요. 네,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버섯은 자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굳이 들기름 안 네, 쓰셔도 될 들기름 것 안 같다는 쓰셔도 생각이 돼요. 네. 이 예전에는 다 이제 들기름을 많이 썼잖아요. 나물도 그렇고 볶고 이러는 거에. 네. 야, 오래 굳이 볶으실 이유는 없고요. 이거를 그냥 생거리 볶는다 그러면 지금 이 기름 갖고 못 볶아요. 다 흡수해버리니까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로 네. 그래서 약간 물을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는 네, 하시는 그러면 거구나. 물을 흡수를 안 하죠. 그래서 물기를 좀 빼서 볶으셔야 기름이 덜 들어갑니다. 네. 됐어요. 됐다고요? 네, 어우, 오래 안 볶습니다. 간단하게 볶으시는구나. 네,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네.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양이 얼마 안 되지요? 아니 근데 이게 줄어들었지요? 네. 줄어들긴 했는데 뭔가 이 수분을 갖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원래 거의 납작해질 정도로 줄어드는데 버섯이. 그래서 이렇게 깨를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느타리 버섯 나물도 완성됐습니다. 먼저 불린 고사리의 끝부분을 제거하고 3등분을 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고사리를 체에 받쳐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고사리는 찬물에 헹궈주세요. 고사리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소고기에 양조간장,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군 웍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둘러줍니다. 여기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한 고사리도 넣어 볶아주세요. 물을 넣은 뒤 충분히 볶아지면 메밀가루를 넣어 섞은 뒤 통깨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사리 나물이 완성됩니다. 먼저 시금치의 뿌리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시금치의 줄기부터 넣어 20초 정도 데쳐줍니다.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약간 짜주세요. 시금치를 2등분한 뒤 지그시 눌러 물기를 짜줍니다. 시금치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시금치 나물이 완성됩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의 밑동을 제거한 뒤 결대로 찢어주세요. 느타리 버섯을 체에 받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데쳐줍니다. 느타리 버섯에 물기를 짜준 뒤 소금,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느타리 버섯을 넣고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느타리 버섯 나물을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느타리 버섯 나물이 완성됩니다.